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최근 며칠 새 뉴욕이 다시 찜통더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한낮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체감온도가 100도를 넘었는데요. 이러한 무더위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주말 시작된 무더위가 19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센트럴파크를 기준으로 한 뉴욕시 날씨는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91도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는 훨씬 95에서 105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뉴욕시와 필라델피아, 워싱턴 DC가 동부 연안에서 북상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었다며 이와 같은 무더운 날씨는 19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의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0도, 최저 기온은 72도로 대체로 맑고 구름만 조금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더위에 약한 노약자들은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지 7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대한민국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경축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70년 전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뻐하며 울려 퍼졌던 힘찬 만세 소리가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일제치하 때 가슴 속에 숨겨놓고 볼 수밖에 없었던 태극기를 마음껏 흔들며 광복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만끽했습니다. 지난 15일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서는 김기환 뉴욕 총영사의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경축사 대독을 시작으로 김승도 대뉴욕지구 광복회장, 정재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뉴욕협의회장 등의 경축사가 이어졌습니다. 70년 전 오늘의 벅찬 감동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는 광복절 노래에 있듯이 40년 동안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우리 국민들은 정말 기쁘고 환희 그 자체였습니다. 단합의 국민들의 목줄을 더욱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초석이 됨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의원과 랑킴 뉴욕주 상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광복절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특히 그레이스맹 의원은 경축사를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지만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And we just say it is possible to take responsibility, to apologize to those whom you have hurt, and to move on and to thrive, just like Germany did. 끝까지 싸우면서 우리 문화를 지키면서 오늘 미국까지 와가지고 한인분이 산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프라우드하는 그 기분이 줍니다. 그런 기분을 이런 날에 계속 2세들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줘야지만은 우리 한국이 한국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더 발전되고 더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뉴욕 한인의 역대 회장단 협의회 김석주 의장이 축사조 중 김민선 회장 편들기 발언에 일부 참석자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행사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도 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에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광복의 참 의미를 후세들에게 전하고 상록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음악회장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입니다.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태극기를 바라보며 모두 한마음으로 노래하고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광복절 기념음악회에는 한인뿐 아니라 지역 타민족 주민들이 참석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난 70년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흥겨운 음악회를 함께 즐겼습니다.
음악회에서는 곡 해설과 함께 광복의 의미와 과정 등이 한국어와 영어로 소개돼 모든 관중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들은 전부 국민가곡이라고 할 만큼 우리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그 해외에서 듣게 되면서 더 조국을 생각하는데 또 더 많은 그 생각하는 시간을 주지 않을까 우리의 가곡을 통해서. 이번 음악회는 양군식 지휘자가 이끄는 하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독립을 위해 투쟁하며 남몰래 부를 수밖에 없었던 한국 가곡들이 정상급 성악가들의 협연으로 무대가 꾸며졌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광복에 관한 노래로 새야 파랑새야 또 선구자 또 이런 것들로 잘 짜여져서 오늘 아주 성황리에 이렇게 한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음악을 통해 한인들의 단합과 차세대들에게는 광복의 참뜻을 심어주기에 시작된 음악회가 올해로 4번째를 맞았습니다. 음악회가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 주최 측은 후원이 절실하지만 후원자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2번까지는 우리가 입장료를 받았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한다는 의미로 해서 우리가 무료로다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협조를 앞으로도 부탁드려야겠습니다. 광복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소박하게 시작된 음악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어린 학생들의 참여가 늘고 발전하는 모습이지만 한인 사회의 관심과 후원은 오히려 더 줄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원기입니다. 뉴욕 한인회 두 회장의 반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협의회가 두 회장 중 김민선 씨를 지지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능단체 협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원래회에서 뉴욕 한인 회장으로 김민선 회장과 민승기 회장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표결 결과 이날 참석한 11명의 단체장 가운데 5명이 기권했고 6명은 김민선 회장을 지지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 한인회 두 회장 사태로 동포사회에 혼란과 반목을 초래하는 사태를 간과할 수 없다며 직능단체 협의회가 두 회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협의회 차원에서 화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민선 회장만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고 이후 표결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14개 단체 중 11개 단체가 참석했고 이 가운데 7개 단체가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표결이 실시됐습니다. 또 이번 투표 결과에 따른 김민선 회장에 대한 지지 발표는 정관에 따른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가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음주운전 적발 기록 등도 문제가 돼 2차 심사로 넘겨지고 있는데요. 입국 심사대에서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국경국이 입국심사 때 10년 이상 된 음주운전 적발 기록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2차 심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이 과정에서 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입국 심사 대상자 가운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일단 입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비자를 갖고 있거나 무비자 입국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출국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공항 관계자는 특히 프로베이션 기간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으면 출국 조치 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학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청소년과 학생들에 대한 입국 심사도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학생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공항 관계자는 비자 없이 입국하면서 영어를 배우러 왔다고 얘기해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났습니다. 당국이 방역 작업을 시작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60세 이상 브루클린 남성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보건국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퀸즈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메리 바셋 보건국장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첫 감염자가 발견된 것은 감염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챙기라는 경고와도 같다며 모기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방충제를 사용하고 아침 저녁으로 긴 팔과 긴 바지를 입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건국은 15일까지 뉴욕시의 레지오넬라균 감염자 수가 124명, 사망자는 1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건물 냉각탑에 대한 살균 작업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간 관련 질환은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죠. 아시안 중 만성 B형 간염 보균자가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B형 간염은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미리 예방하셔야겠습니다. 제약업체 길리아드는 전 세계에서 만성 B형 감염 바이러스의 보균자가 약 2억 4천만 명이라며 이 가운데 미국 내 보균자도 20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절반인 약 100만 명은 아시안이라며 외국 태생 아시아계 미국인 중 10%는 B형 간염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미국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2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 아시아계 미국인이 만성 B형 간염에 감염되면 간암으로 이어질 확률은 백인보다 2.7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길리아드에 따르면 간 질환은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는 만큼 주기적인 혈액 검사만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B형 간염은 면도기나 칫솔 등의 개인용품을 공유하거나 오염된 주사바늘 등 체액이 노출되는 활동으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침이나 재채기 등 일반적인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한편 B형 간염 보균자로 분류되면 백신 등의 치료를 통해 간이 추가로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아시아계 미국인 보균자 중 41%만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려보다 현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뉴욕주 표준시험의 응시 거부율이 20%에 달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높아 연방교육부의 제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육부가 초등학교 3에서 8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준시험 응시 거부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교육부가 교육 예산 지원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교육부에 따르면 주내 시험 응시 대상 학생 5명 중 1명이 시험을 거부했고 총 440개 학군에서 30개 학군만 시험 응시율이 95%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뉴욕주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육 예산 중 9억 달러까지 삭감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메리엘렌 엘리아 뉴욕주 교육국장은 응시 거부율만으로 연방정부가 지원을 제재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 수가 10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도 170만 명이 증가하면서 아시안 이민자 수의 증가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민연구센터는 연방 센서스 자료를 인용해 올해 2분기 현재 미국 내 이민자 수가 4,210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 수의 집계로 지난해보다 170만 명가량이 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민자 수는 전체 인구의 13.3%에 달하며 이민자의 비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10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민자 분포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가 1,21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 출신이 1,029만 명,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749만 명,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 출신 291만 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연구센터는 멕시코로부터의 불법 이민자 유입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17.7%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신 중남미 다른 국가와 아시아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민자 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LA시청에서는 8.15 기념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한인 최초 LA시 의원인 데이빌 류 시의원과 각 지구 시의원들의 축하 속에서 진행된 선포식은 다민족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기념하는 화합의 자리였습니다. 김지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시의원 전체 회의가 있는 오늘, 광복 70주년 8.15 선포식을 위해 LA 한인회와 제한군인회 등 한인 커뮤니티들이 전체 회의실 자리를 메웠습니다. 한인 최초로 LA 시의원에 당선된 데이빗 류 4지구 시의원이 당당히 한국말로 광복절을 기념하는 스피치를 이어갑니다. Tonight and tomorrow, we celebrate 70 years of Korean independence, but we also celebrate diversity. cross-cultural understanding. 우리 LA시에서 한국말로 축하하는 게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우리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 때문에, 우리 코리아타운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 허브 웨슨 LA시의장도 한국의 역사적인 날을 축하했습니다. We will celebrate, and I'm going to do my best, Kwanbok-chul, which is restoration of the light. It is the National Liberation Day of Korea, celebrating 70 years of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사실 8.15 기념 선포식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8.15 기념 선포식은 올해 데이빗 류 LA 시의원을 비롯한 한인 정치인이 대거 탄생함으로써 한인 정치력이 신장된 결과 중의 하나로 해석됩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회 회장은 이민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라며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A 시의원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또 우리 이렇게 자축하는 것을 같이 경축해 주셔서 굉장히 아주 익사이팅 됐고 너무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허브 웨슨 시의장은 LA 한인회 측에 14명의 시의원과 시검사장의 서명이 담긴 감사패를 증정하며 한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치 오페럴 13지구 시의원도 한국말로 축하합니다를 외치며 광복 70주년을 기념했고 폴 크레코리안 2지구 시의원과 마키스 해리스 도슨 8지구 시의원도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와의 화합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LA시청에서 휘날린 태극기는 단순히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다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축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TVK 뉴스 김진입니다. 한편 LA 서울국제공원에서는 장터도 열렸습니다. 재즈 밴드와 전통무용,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한인사회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LA 한인회는 모두가 하나 되어라는 주제의 페스티벌을 기획해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합니다. 태극기가 보이는 한 부스에는 손바닥 모양 태극기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할머니부터 손주까지 3대가 모여 대형 태극기를 만드는 데 동참합니다. 대형 태극기를 위해 조그마한 손으로 손도장을 찍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귀엽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또 히스토리를 역사를 가르쳐 줄 수 있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서 국기 만드는 거 너무 좋아서 자랑스러워요. 한국 국기 최고예요. 이 밖에도 한국의 농수산물들을 직접 판매하기도 합니다. 한 판매자는 이 행사에 오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해 가장 신선한 미역들을 준비했다고 강조합니다. 행사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선적을 한 것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온 업체들은 이런 것들 행사가 있기 그 전에 바로 만들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신선도는 언제나 퀄리티는 높습니다. 장터에 빠질 수 없는 음식 부스들도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튀김을 비롯해 매콤달콤한 떡볶이까지 모두들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통무용과 태권도 시범, 그리고 힙합 공연 등의 무대가 열릴 예정이며 일요일은 공연 외에도 야외에서 즐기는 영화 국제시장을 상영합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야생동물 사냥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짐바브웨 국민사자 세실이 사망하면서 비난의 여론이 거센데요. 야생동물 사냥의 규제가 더욱 엄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초원에서 거대한 코뿔소가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달아나는 코뿔소를 향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숲을 속에서 총에 맞아 죽은 코뿔소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멸종 위기종인 코뿔소 사냥은 금지돼 있지만 나미비아 정부는 무리에 해를 끼치는 코뿔소를 없앤다는 조건 아래 3억 8천만 원을 받고 사냥을 허가했습니다. 100%. I felt like from day one it was benefiting the black rhino, and I'll feel like that until the day I die. 최근 짐바브웨의 국민 사자로 불리던 세실의 참혹한 죽음으로 전 세계적인 비난이 일고 있지만 야생동물 사냥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의 한 사냥 전문 여성 방송인은 전 세계를 돌며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논란이 됐고, 최근에도 미국의 한 여성 사냥꾼이 남아공에서 사냥한 기린과 사자, 악어, 영양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비난을 샀습니다. Everything I've done here is legally. So how can you fault somebody because of their hobbies? 이렇게 재미삼아 또는 과시용으로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은 사냥이 오히려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Done in such a way that we maintain and actually grow the animal populations that have gone through the breeding cycle, past the breeding age, old males that no longer breed. 그러나 세실의 죽음처럼 허가된 사냥을 틈탄 불법 사냥이 판을 칠 뿐 아니라 이들이 거리낌 없이 사냥하는 모습은 밀렵꾼들에게 야생동물을 죽여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Cecil can die so treacherously and so tragically. It just shows what a slippery slope we are when it comes to protecting the rest of Africa's amazing species of wildlife. 하지만 아프리카 각국 정부들이 연간 1조 원대 규모의 사냥 관광 산업을 자진해서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원정 사냥꾼이 가장 많은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 산재한 독립운동의 유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는 내년까지 24개국 905곳의 독립운동 유적을 전수 실태 조사하고 보존과 관리 실태, 개보수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 현지에서 독립운동 유적을 관리하는 기관도 11곳으로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세계 한인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15,000리 통일 염원 대장정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7박 8일 동안 중국 대련부터 상해까지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곳을 순례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됩니다. 평통은 이번 행사를 위해 청소년 대표 33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2011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킨더가든 400곳을 확장 개원했다며 모집 인원을 8만 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추가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입학 신청서를 서둘러 접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등록 프로그램인 킨더가든 커넥트를 이용하거나 기존대로 방문 신청 혹은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오렌지타운 경찰은 해링턴 파크에 거주하는 40살 허모 씨가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자다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허모 씨는 14일 새벽 12시 13분쯤 스파켈 유니언 스트릿에 승용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변호사들은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아도 음주 뒤 운전석에 앉거나 자다가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흐리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린 날씨에 습도가 높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차차 개이겠지만 스톰의 영향권 아래 놓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